안녕하세요. 부덜리 입세입니다. 고 송전민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로 331과 337에 초점이 가했음을 봅니다. 그러한 관심에 편성하여 저 역시 3시 33분 이후에서 4시 30분까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정립이 되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가 3시 37분 달사진 이후 4시 27분까지 피해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4시 27분에 6번 목격자가 Y나무 뒤쪽 간기석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웠다는 부분과 그 이후 4시 28분에 피해자가 Y나무 옆 강비탈을 통해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사실까지는 반포 나들목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시 37분 달사진 이후부터 4시 27분까지의 정확한 동선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민희 아버님께서 4시 4분과 4시 6분에 피해자는 처음 337 전화를 하였던 그 위치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단서를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영상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4시 13분까지 그 위치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다가 4시 13분경 Y나무 뒤 광가로 내려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4시 13분경 강가로 내려갔고 4시 28분에 강가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정민은 한강 강물 속으로 투척이 되고 더 깊은 한강 강물 속으로 이동되어져 유기되었다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행 A, B, C의 이동 경로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때 정민은은 시간대가 더 좁아져서 4시 25분에서 4시 27분 사이에 한강 강물 속으로 투척이 되고 더 깊은 강물 속으로 이동되어져 유기되어졌다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3분경 피해자와 일행 B는 오른쪽 편의점 방향에서 W나무 옆 돗자리 위치로 돌아오고 일행 A는 왼쪽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에서 W나무 옆 돗자리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들 3명은 3시 33분경 W나무 옆 돗자리 위에 모두 앉게 되며 이들 3명은 이 위치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일행 C는 테크 옆 나무 숲 속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희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 35분경 피해자가 W나무 옆 돗자리에서 일어나 Y나무 왼쪽 편 강기석 경계면 쪽으로 이동하며 이때 1번 목격자는 이를 인식하고 자기 돗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이를 목격합니다. 3시 35분부터 36분 사이에 피해자는 Y나무 왼쪽 편 강기석 경계면에서 2회 왔다갔다를 반복합니다. 3시 36분경 피해자는 Y나무로부터 W나무 있는 곳으로 다시 잠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일행들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오자 W나무 옆 돗자리 위에 앉아있던 일행 A, B 중에 아마도 일행 A로 추정되는데 3시 37분경 일행 A가 잠시 일어나 전봇대 뒤 사각지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잠시 만납니다. 일행 A와 피해자와의 잠시 만남 후 다시 일행 A는 W나무 옆 돗자리 위치로 되돌아와 자리에 다시 앉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일행 A와의 3시 37분 전봇대 뒤쪽 사각지역에서의 잠시의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피해자는 3시 35분경 Y나무 옆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3시 35분경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W나무 옆 돗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음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는 것이며 둘째, 331에서 337 사이에 발견되는 W나무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곧 피해자와 같은 일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며 W나무 옆에 앉아 있던 이 일행들은 4시 21분까지 이 위치에 계속 앉아 있다가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4시 22분경 테크 넘어 쓰레기 리어카로 가서 자신들이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버린다는 사실이며 이들은 다시 테크 옆 나무숲으로 되돌아와 4시 23분경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일행 C와 더불어서
한 명은 앞에서 망을 보고 두 명은 정민이를 양옆에서 붙들고 끌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면은 반포나들목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도 쭉 연결되어 있으므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의자가 4시 23분경 정민이를 끌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켰던 일행 3명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매우 훌륭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3시 37분경의 전봇대 뒤 사각지역에서의 피해자와 일행 A의 잠시의 만남은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W나무 옆 돗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일어나 나간 사람이 일행 B가 아니라 일행 A라 생각하는 이유는 일행 B는 조금 어리게 보이는 반면 세 사람이 정민이를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끌고 이동시킬 때에도 일행 A가 앞장서서 망을 보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일행 A가 앞장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행 A가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 피해자를 잠시 만날 때에도 일행 A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일행 A와의 잠시의 만남 후 다시 Y나무 밑으로 와서 3시 37분경 피의자 부친께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 오보 목격자에 의해 337 달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 337 달 사진은 오보 목격자가 보름달을 찍기 위해 촬영하는 가운데 우연히 피해자가 찍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4시 4분과 4시 6분에도 역시 피해자를 재차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오보 목격자는 상황의 이상한 점이 있어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337 달 사진을 찍었다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시 37분 45초에 337 달 사진이 찍히자 피해자는 조금 당황한 듯 보입니다. 337 달 사진 촬영 직후 피해자가 Y나무 밑에 있다가 W나무 있는 곳으로 잠시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이후 약 1분 후인 3시 38분경에는 피해자가 전봇대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오른쪽으로 이동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보기 위함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봇대 뒤 사각지역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337 달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면 Y나무 주변에는 이 시간에 피해자만 있음을 확인이 되므로 3시 38분경 전봇대 오른쪽으로 잠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전봇대 뒤 사각지역으로 사라진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3시 38분 이후 피해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 4시 28분경 Y나무 옆 강비탈에서 올라와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에 몸을 움츠린 채 오돌토돌 떨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민이 아버님께서 4시 4분과 4시 6분 5분 목격자의 또 다른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처음 3시 37분 피해자 부친께 전화할 때의 그 위치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로서 이를 토대로 이 영상을 세밀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3시 38분부터 4시 21분 사이에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움직임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부터 4시 13분까지의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매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봇대 뒤 사각지역에 피해자가 계속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봇대 오른쪽 면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검은 음영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 음영이 있는 위치에서 즉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핸드폰 불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W나무 옆 일행 A, B가 앉아 있는 곳에서도 핸드폰 불빛이 함께 보입니다. 즉 핸드폰 불빛이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보이고 또 하나는 일행 두 명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 음영으로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불빛의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전봇대 뒤 사각지역에 위치해 있는 피의자가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아슬아슬하게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정민이 아버님께서 4시 4분과 4시 6분 사진에서 보았다 하는 피의자가 337 전화통화를 하는 위치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설명과 동일함을 봅니다. 핸드폰 불빛은 양쪽으로 하여 틀림없이 2개이며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피해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이후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약간 돌출되듯이 보이는 검은 엄령이 피해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위치에서 핸드폰 불빛이 함께 보였다는 것이며, 또한 그 검은 엄령의 높이가 전봇대 오른쪽에 있는 일행들의 검은 엄령의 키 높이에 비교해서 낮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 돌출되듯이 보이는 검은 엄령의 경계가 뚜렷하고 그 색깔이 짙으므로 이는 사람의 엄령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시 6분까지 피해자가 337 전화통화를 하였던 위치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정민이 아버님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 돌출되듯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하는 짙은 검은 엄령이 바로 피해자의 모습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출된 경계가 뚜렷한 짙은 검은 엄령이 피해자의 모습이고, 대신 잔디밭 평지와 강물과의 경계면에 형성되어 있는 경계선이 빛과 그림자의 효과에 의해 짙어져 보이는 것과는 다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돌출되듯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하는 검은 엄령이 평지와 강물과의 경계면이 짙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바로 그 돌출된 검은 엄령이 있는 위치에서 핸드폰 불빛이 그 방향에서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구별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핸드폰 불빛으로 말미암아 이 돌출된 검은 엄령이 바로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위치에 다른 존재가 출입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물론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337 달 사진에 의해 그 위치에는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돌출된 검은 엄령이 바로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검은 엄령을 자세히 보시면 어떨 때는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위쪽으로 약간 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곧 평지와 강물의 경계면이 짙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평지와 강물의 경계면은 수평성을 이루므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4시 21분 이후의 모습을 보면 평지와 강물의 경계면이 뚜렷하게 짙어져 보이는 수평으로 된 경계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평 경계선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 수평 경계선을 약간 투명한 두꺼운 노란색으로 화면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수평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시 50분경부터 4시 13분경까지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한 전봇대 오른쪽 경계면의 돌출된 검은 엄령이 잔디밭 평지와 강물 사이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수평 경계선과는 다른 것임을 쉽게 파악하게 되고, 또 그 돌출된 검은 엄령은 그 수평 경계선 위쪽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피해자의 모습이 검은 엄령으로 나타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시 13분경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전봇대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검은 엄령의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결국은 수평 경계면과 그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4시 13분경
피해자가 Y나무 밑 위치에서 즉 337 전화통화를 하던 그 위치에서 4시 13분까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4시 13분경 Y나무 옆 강비탈 통해 강가로 내려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약간 피해자의 머리 염령이 그 수평 경계선 위로 잠시 나오면서 짙어지다가 다시 수평 경계선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바로 4시 13분경 Y나무 옆 강비탈을 통해 강가로 내려갔다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 깊은 발견이며 피해자의 이동 동선이 거의 모두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저 피해자는 4시 13분경 강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4시 28분경 강가로부터 다시 잔디밭 평지로 올라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약 15분간을 강가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정민이의 강물 속으로의 투척과 정민이의 더 깊은 강물 속으로의 유기가 발생하였다 강하게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잔디밭 평지에 보이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피해자는 Y나무 옆 강비탈을 타고 올라와서 Y나무 왼쪽편 강기석 경계면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윤곽이 역삼각형 형태입니다. 이러한 역삼각형 형태는 특이하게 계속 유지됩니다. 4시 31분 피해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일 때 왜 피해자의 윤곽이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보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피해자는 4시 25분에서 4시 27분 사이에 옷을 입은 채 한강 강물 속에 들어가 온몸이 차가운 강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추워서 양손을 과잠 양 호주머니에 넣고 움츠린 모습으로 떨면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멀리서 그 윤곽을 보았을 때 역삼각형 형태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삼각형 형태는 4시 28분에서 4시 32분 토끼구를 지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4시 31분경의 영상은 이러한 역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의 음령이 바로 피해자임을 쉽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역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4시 28분의 음령 역시 피해자의 모습임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피해자는 4시 28분경 Y나무 옆 강비탈을 통해 잔디밭 평지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강가로 내려간 시간은 4시 13분으로 추정되고 다시 강가에서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시간은 4시 28분이 됩니다. 즉 피해자는 강가에서 15분간을 머물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 A, B, C가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아래로 정민이를 끌고 내려온 시간은 4시 25분경입니다. 그리고 이들 일행 A, B, C 역시 하수구 아래에서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시간 또한 4시 28분경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일행 A, B가 오른쪽으로 달려 나오는 시간이 4시 29분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수구에서 올라온 시간을 4시 28분경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일행 A, B, C는 강가에 4시 25분경부터 4시 28분경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민이를 투척한 것으로 알려진 한강 강가에 있었던 시간이 피해자가 약 12분 정도 일행 A, B, C보다 빨랐다는 것입니다. 즉 한강 강가에 피해자가 일행 A, B, C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피해자가 일행 A, B, C를 총괄 지휘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일행 A, B, C를 총괄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4시 29분경 일행 A, B가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에 투척한 후 평지로 올라와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달려갈 때 이를 보고 다시 부른 이가 바로 피해자임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4시 29분경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뒤따라가며 뒤에서 부를 때 이들 일행 A, B가 그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4시 30분경 왼쪽 큰 나무 뒤쪽 산책로에서 피해자 일행 A, B, C는 마지막 모의를 하고 서로 흩어집니다. 먼저 일행 A, B가 전력 질주하며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달려가서 사라지고 다음으로 일행 C가 전력 질주하며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일행 C의 달리는 모습 속에서 보폭이 굉장히 큼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저는 이 일행 C를 소위 180cm 장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인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제의 인물은 이후 그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며 4시 32분 토끼굴을 지나는 모습을 보니 온몸이 한강 강물에 흠뻑 젖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3시 33분경 피해자와 일행 AB가 W나무 옆 돗자리 위치에서 합류하는 때부터 하여 4시 30분 마지막 모의를 할 때까지의 피해자와 일행 A, B, C의 추정 이동 경로를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3시 33분경 피해자와 일행 B는 오른쪽 편의점 방향에서 오고 일행 A는 왼쪽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에서 와 W나무 오른쪽 돗자리 위에 함께 합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37 달사진이 찍히기 전인 3시 37분 00초경 W나무 근처에서 피해자와 일행 A가 잠시 만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전봇대 뒤쪽 사각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331에서 337까지의 영상을 볼 때 전봇대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일행 AB로서 피해자와 정민이 사망사건에 깊이 관여한 같은 일행임을 확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3시 38분 이후 4시 4분, 4시 6분까지 337 전화통화한 위치에 웅크려 앉아 있다고 하였는데 반포나들목 CCTV는 그 사실을 보장하고 있고 또 나아가 피해자가 4시 13분까지 그 위치에 계속 웅크리고 앉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4시 13분경 Y나무 오른쪽 강비탈을 타고 강가로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어슬렁거리다 4시 25분경 일행 A, B, C가 의식을 잃고 피 흘리고 있는 정민이를 하수구 아래 바위 쪽으로 데리고 오고 그곳에 정민을 잠시 눕혔다가 일행 A, B, C는 정민을 강물 속으로 투척에 넣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강물이 얕아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가 정민이를 보다 깊은 위치로 이동시켜 유기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가방과 꽈잠 겉옷은 강가 마른 곳에 놓아두고 윗서체와 반바지와 양말과 신발을 신은 채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정민이를 깊은 강물 속으로 유기시킨 후 강가로 다시 나오고 춥기 때문에 젖지 않은 꽈잠 겉옷을 젖은 서체 위에 덧입고 젖지 않은 가방을 메고 Y나무 뒤쪽 간길석에 잠시 누워있다 4시 27분경 6번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고 4시 28분경 Y나무 오른쪽 강비탈을 통해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도표에서 특이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은 4시 30분경 피해자와 일행 A, B, C가 왼쪽 큰 나무 뒤 산책로 부근에서 정민이를 강물 속으로 유기시킨 직후 마지막 모의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모의 이후 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시 33분부터 4시 21분 사이의 풀 영상을 통해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중요한 장면에서 설명을 조금씩 달아 놓았습니다. 전에 설명을 전혀 달지 않고 영상만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이 없으므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설명을 부분적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